인천 항구 근처의 좁은 골목에는 퀴퀴한 흙냄새와 눅진 바다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비가 쏟아진 뒤라 반지하로 향하는 계단은 빗물을 머금고 시커멓게 미끄러웠다. 김아주는 젖은 운동화를 끌며 녹슨 철문을 열었다. 경첩이 날카롭게 울며 고요를 깼다. 방 안은 어둠 그 자체였다. 전등을 켜자 형광등이 깜빡이며 희미한 빛을 토해냈다. 6평 남짓한 공간에는 접이식 침대 하나, 낡은 책상 하나, 그리고 벽에 기댄 전신 거울이 전부였다. 하주는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고 찬물 수도꼭지를 틀었다. 차가운 물이 손끝을 얼렸다. 오늘도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는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빈 방 안에서는 비현실적으로 크게 울렸다. 하주는 23이었다. 유명 미대에 합격해 화가로 성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미술학원 입시반에 다닌 지 3년째였다. 그러나 3번의 입시는 모두 실패로 끝났다. 학원 원장의 냉정한 한마디는 가슴을 찢었다. 재능이 없어 보이는데 다른 길을 생각해 보는 게 어때? 그 말을 들은 날 하주는 아무 대꾸도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학원을 나섰다. 부모님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아버지는 사업 실패 후 술에 빠졌고 어머니는 내가 알아서 해. 라는 말만 남기고 집을 나갔다. 고등학교 졸업 무렵부터 하주는 혼자였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고 낮에는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의미 없어 보였다. 책상 앞에 앉았지만 붓을 들 힘이 없었다. 캔버스 위에는 어두운 바다 풍경이 미완성된 채 놓여 있었다. 그는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빗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다. 자정을 넘긴 시각, 하주는 침대에 누웠다. 잠은 오지 않았다. 내일은 무엇을 해야 할까? 질문들은 끝이 없었고 답은 없었다. 그때였다. 하준아.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하주는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다.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다시 고요만이 찾아왔다. 몇 분 후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넌 혼자야. 이번에는 또렷했다. 하주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목소리의 근원을 찾았다. 시선은 벽에 기댄 전신 거울에 닿았다. 거울 속에는 창백한 얼굴과 흐트러진 머리를 한 자신이 비쳤다. 하지만 거울 속의 자신이 움직이지 않았다. 하준이 손을 들어도 거울 속의 하준은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뭐야 이거. 하준이 다가가 거울 표면을 만지는 순간 거울 속의 하준이 입을 열었다. 넌 늘 혼자였잖아. 목소리는 자신의 것과 똑같았지만 말투는 차갑고 냉소적이었다. 하준은 뒤로 물러났다.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예요? 거울 속의 하준은 슬프면서도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내가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이야. 하준은 방을 나가려 했지만 문손잡이가 돌아가지 않았다. 다시 거울을 보니 거울 속의 하준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도망칠 수 없어. 넌 이미 나와 함께 있으니까. 빗소리가 커졌다. 하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귀를 막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들렸다. 넌 실패했어. 부모님도 널 버렸어. 아무도 널 원하지 않아. 하준은 눈을 꽉 감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하준아. 아침이 오자 하준은 바닥에 쓰러진 채 잠들어 있었다. 비는 그쳤고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거울에는 평범한 자신의 모습만 비쳤다. 꿈이었나? 하준은 중얼거렸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어젯밤의 두려움은 가슴속에 무거운 덩어리로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밤이 올 때마다 목소리는 다시 찾아왔다. 밤 10시. 하주는 자취방의 불을 모두 켜놨다. 어둠이 두려워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밝은 방도 거울이 있으면 소용없었다. 욕실 거울, 현관의 전신 거울, 책상 위 작은 화장대 거울. 그 안에서는 항상 누군가 웃고 있었다. 기도 따위는 소용없어. 넌 이미 버려졌잖아.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하준의 귀에는 명확했다. 손가락으로 귀를 막아도 무의미했다. 목소리는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었다. 엄마는 왜 절대 안 걸어? 내 생일도 지났는데. 어머니는 재혼 후 3년째 거의 연락이 없었다. 알고는 있었지만 목소리가 반복할 때마다 상처는 새로워졌다. 저리 가. 하준이 거울에 중얼거렸다. 거울 속 모습은 자신의 웃음이 아닌 더 깊고 차가운 누군가의 웃음을 터뜨렸다. 카페 아르바이트는 점점 힘들어졌다. 토요일 오후 하준은 에스프레소 샷을 놓쳤다. 손이 떨렸다. 거울에서 나온 목소리들이 자꾸만 떠올랐다. 결국 아메리카노 한 잔을 고객의 옷에 쏟았다. 40대 여성 고객의 날카로운 질책이 꽂혔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르바이트 처음이냐? 하주는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었다. 내 탓도 아닌데. 갑자기 남을 탓하고 싶었다. 화풀이하고 싶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해드릴게요. 결국 고개를 숙였다. 퇴근 후 귀갓길 GS25에 들어가 라면을 시켰다. 옆 테이블 대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거슬렸다. 저건 뭐가 다른 거야? 고2 때 자퇴를 했던 하주는 어머니의 공부는 못해도 괜찮으니 건강하기만 해라는 말이 사실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처럼 들렸던 과거를 떠올렸다. 카운터 직원이 라면을 날려 국물이 튀었다. 손가락 끝에 화상을 입었지만 하주는 아무 느낌이 없었다. 밤 11시. 거리의 편의점 앞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 그 순간 거울 속 것이 입을 벌렸다. 이거야. 이게 너야. 이게 평생이야. 하주는 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다. 집에 돌아와서도 거울들은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 넌 누구한테도 필요 없어. 엄마도 친구도 누구도. 앞으로도 이대로야.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다. 반복되는 목소리, 반복되는 생각. 어느 게 거울 속 것이고 어느 게 자신의 생각인지 구분이 안 됐다. 거울 속 존재가 말하는 건 결국 자신의 내면일지도 몰라. 정말 미쳐가고 있는 건가? 일요일 아침. 하주는 3년 만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다. 손가락이 번호를 누르려다가 멈췄다. 엄마, 나 거울 안에 누가 있어? 웃음이 나왔다. 자신의 웃음이 아니었다. 다시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어머니는 받지 않았다. 예상했지만 처참했다. 귀신이 아니었구나. 하준이 중얼거렸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건 자신의 절망이었구나. 거울들은 이제 속삭이지 않았다. 하준이 이미 알고 있으니까. 거울 속에 있는 게 남이 아니라는 걸. 그건 자신이 외면하려던 모든 것이었다. 밤이 되자 하준은 불을 모두 껐다. 어둠이 두렵지 않았다. 무서운 건 어둠이 아니었으니까. 욕실 거울을 봤다. 거울 속의 자신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래. 넌 버려졌어. 넌 아무도 아니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처음으로 하준이 거울 속 것에게 질문을 던졌다. 뭐라도 할 수 없나? 답은 없었다. 거울은 조용했다. 거울 속 것도 자신도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하준은 이제 알았다. 이 상황을 견디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전문가의 도움. 월요일.
하주는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예약을 넣었다. 거울 속 것과 싸우는 대신 자신의 마음과 대화하려고.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아직 희망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절망만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 사이에 아주 희미한 움직임이 있었다. 월요일 예약은 3주 후였다. 하주는 한참을 웃었다. 상담사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하주는 그 표정조차 역겹다고 느꼈다. 급한 상황이라면 응급실을 권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주는 인사하고 나갔다. 3주. 그동안 자신은 어떻게 버티나. 거리로 나오자 가랑비가 내렸다. 하주는 우산을 쓰지 않고 맞은 채로 걸었다. 수요일. 카페에서 일하는 중 피로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점심쯤 매장 한쪽 벽에 큰 거울을 피할 수 없었다. 거울 속 것이 또 웃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조롱이 아닌 거의 포기한 표정이었다. 너도 이제 알겠지? 목소리가 들렸다. 이게 영원할 거라는 걸. 하준의 손이 떨렸다. 커피 잔을 놓았다. 오후 3시. 손님이 줄었다. 하준은 카운터에 기대섰다. 병원 가서 뭐라고 말하지? 약 먹고 나? 하준은 이것이 병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다. 손가락을 깨물었다. 피가 나왔다. 아픔은 느껴졌다. 살아있다는 증거. 하지만 쾌감은 없었다. 금요일 아침. 하주는 늦게 일어났다. 오전 근무 시간을 놓쳤다. 점장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밤 9시. 카페 폐장 후 커피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비가 더 세차게 내렸다. 하주는 우산을 쓰지 않았다. 옷이 흠뻑 젖었다. 마지막 배달지인 빌라 201호 앞에서 멈췄다. 여기가 맞나? 그 순간 목소리가 들렸다. 하준아. 정면에서, 거울에서가 아니라. 하준이 고개를 들자 빌라 입구에 우산을 쓴 여자가 서 있었다. 오은서.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 3년 만이었다. 은서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거울 속 것의 웃음과는 완전히 달랐다. 하주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보일 수 없어 한 발 물러섰다. 뭐해? 안 와? 은서가 다가왔다. 하준아. 얼굴이 많이 힘들어 보인다. 단 한 문장. 하준의 가슴이 터지기 시작했다. 괜찮아. 괜찮아. 목소리가 떨렸다. 뭐가 괜찮아? 넌 진짜 많이 달라졌어. 은서가 손을 펼쳤다. 하준의 손을 잡으라고. 나 이거 주문했어. 커피도 좋지만 사실 너를 만나고 싶었어. 하준이 끝을 맺지 못했다.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빗속에서 한참 만에 만난 친구 앞에서. 울지 마. 은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실했다. 뭐가 있어? 하준이 톱니바퀴 같은 말을 했다. 거울. 거울 속에 누가 있어? 하준은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가리켰다. 은서는 놀라거나 의심하지 않았다. 하준아. 하나님은 널 버린 적 없어. 뭐요? 그 어둠은 내 마음의 틈으로 들어온 거야. 거울 속이 아니라 너 스스로가 만든 틈으로. 은서의 말은 암호 같았지만 진실이라는 확신이 느껴졌다. 난 어떻게 빛을 향해 눈을 들어야 해. 어둠을 보지 말고. 그 어둠을 만든 건 너의 절망이니까. 절망 속에서도 빛은 있어. 너만 못 봤던 거야. 하주는 은서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나 미친 건가? 아니야. 너는 지쳤을 뿐이야. 그 밤 하주는 은서의 집에서 잤다. 은서는 옷을 마련해주고 밥을 했다. 특별히 맛있는 밥은 아니었지만 누군가를 위해 차린 밥이었다. 그것이 중요했다. 새벽 2시. 은서가 물었다.
내일은 어떻게 할 거야? 점장한테 연락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응, 그게 맞아. 은서는 그렇게만 말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자신이 곁에 있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 새벽빛이 얇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거울은 조용했다. 더 이상 속삭이지 않았다. 하준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고마워. 하준이 중얼거렸다. 토요일 아침, 은서는 하준을 깨웠다. 오늘 교회 가자. 싫어. 은서가 물었다. 아니, 그냥 내 성가대 공연이 있어. 너도 올 거잖아. 은서의 얼굴에는 확신이 있었다. 알았어. 가지. 10시 30분. 작은 교회 예배당.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한 햇빛이 예배당을 채우고 있었다. 목사님의 설교가 이어졌다. 누군가 당신을 버렸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떠난 것일 뿐입니다. 하준의 목이 졸렸다. 거울 속의 목소리와 어머니가 떠올랐다. 그 후 찬양이 시작되었다. 은서가 성가대 무대에 올라섰다. 은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 영혼이 지쳐 있고 마음이 무거울 때. 하준의 눈이 감겼다. 목소리는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하준은 눈물을 닦았다.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어요. 하준은 눈을 감은 채 입술을 움직였다. 하나님, 속삭였다. 아직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그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왔다. 하준은 조용히 울었다. 온몸이 떨렸다. 찬양이 끝났다. 은서가 내려와 옆에 앉았다. 괜찮아? 응. 하준이 말했다. 내가 얼마나 혼자였는지 깨달았어. 넌 혼자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닐 때부터 하나님은 너와 함께였어. 일주일 뒤 하준은 점장에게 전화했다. 지난주 연락 안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상황이 있었어? 네. 개인적인 사유가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뭐 있는 일이야. 월요일부터 다시 나와. 그런데 좀 나아? 하준은 놀랐다. 정말로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다. 네. 좀 나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화를 끊고 하준은 한숨을 쉬었다. 자신이 만들었던 지옥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문이 열렸다. 목요일,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말했다. 거울 속의 목소리는 줄었습니다. 거의 안 들려요. 그게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약 말고 관계가. 누군가 당신을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게 달라집니다. 의사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토요일, 다시 교회. 하준은 미리 와서 은서를 도왔다. 찬양이 시작되기 전 은서가 말했다. 다음 주에 함께 찬양해. 성가대 말이야. 너도 들어올래? 하준은 웃음이 나왔다. 나, 노래는 괜찮아.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해. 하준이 대답했다. 알겠어. 일주일이 더 지났다. 거울을 봤을 때 거울 속에 남자는 없었다. 조금 더 밝고 살아있는 자신이 있었다. 거울은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넌 소중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천장은 더 이상 거울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냥 천장이었다. 밝은 천장. 새로운 주가 시작된다. 하준은 알았다. 그 모든 날들을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된다는 걸. 내 이름을 부르는 누군가가 있다. 그 목소리는 이제 내 안에서 울린다. 토요일, 성가대 첫 연습. 하준은 은서 옆에서 찬양을 불렀다. 음정은 틀리고 박자도 어색했지만 미소는 지워지지 않았다.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었다. 며칠 뒤 하주는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렸다. 빛을 그렸다. 위에서 내려오는 빛, 그 아래 거울을 그렸다. 온전하지만 검은 빛을 반사하는 거울. 그리고 그 거울 앞에 고개를 든 사람. 제목은 빛은 여전히 여기 있다. 카페 알바비로 액자를 사서 그림을 카페 벽에 달았다. 점장은 미소 지었다. 좋네. 언제 한 거? 요즘. 시간 될 때마다. 팔 수 있겠는데? 아니에요. 이건 선물이고 싶어요. 저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다. 빛은 멀리 있지 않았다. 내가 고개를 들지 않았을 뿐이다. 거울을 봤다. 여전히 거울이었다. 반사할 뿐이었다.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다. 악몽도 줄었다. 매일 5시 반. 알람이 울리면 하주는 일어났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다. 감사합니다. 뭐가? 살아있다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는 구체적이 되었다. 은서에게, 의사에게, 점장에게, 그리고 자신을 버리지 않은 누군가에게 대한 감사. 새벽빛이 창밖에서 차올랐다. 어둠 속에서도 밝음이 온다는 확신. 주일마다 교회 뒤 텃밭에서 봉사했다. 흙을 만지고 누군가 옆에서 보여주는 대로 모종을 심었다. 하준아, 이리 와. 상추 모종 이거 좀 봐. 누군가 불렀다. 하준은 밝게 대답했다. 네, 가요. 텃밭에 심은 것들이 자랐다. 하준도 자랐다. 3개월 뒤 하준은 카페 카운터에 앉아 손님을 맞았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 손님에게 웃으며 대답했다. 실수도 했지만 괜찮았다. 실수는 인간의 것이었다. 벽에 그림을 봤다. 빛은 여전히 여기 있다. 점장이 말했다. 너 정말 많이 나아졌네. 네. 감사합니다. 누군가 도와줬나? 다 도와줬어요. 밤 11시. 하주는 편지를 썼다. 엄마에게. 3년 만이었다. 엄마, 나 잘 지내.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다. 엄마가 날 버렸다고 느꼈는데 사실 나 스스로가 날 버린 거였나 봐. 그 이유가 엄마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알아. 그건 내 마음이 만든 거라는 걸.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셨대. 그리고 엄마도 그랬을 거야. 나만 못 봤던 거고.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아직 혼자라고 느껴지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 사랑해요, 엄마. 편지를 봉투에 넣었다. 거울 속에는 자신이 있었다. 무너지지 않은, 아직 일어나는 과정 중인 자신이. 그것으로 충분했다. 에필로그. 새날, 아침 6시. 알람이 울렸다. 하주는 일어났다. 새벽빛이 창밖에 들어오고 있었다. 올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다.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주셔서 7시 샤워, 8시 카페로 가는 길. 은서에게 문자가 왔다. 오늘 저녁에 텃밭? 상추 수확한대. 좋아요. 시간 맞춰 갈게. 하주는 미소 지었다. 카페에 도착했다. 벽에 그림을 봤다. 빛은 여전히 여기 있다. 빛은 멀리 있지 않았다. 늘 여기 있었다. 단지 하준이 고개를 들지 않았을 뿐이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세상이 달라 보였다. 아직도 비는 내렸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희망의 빛은 보였다. 봄은 올 것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하주는 그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일기장에 다시 썼다. 빛은 멀리 있지 않았다. 내가 고개를 들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매일 들고 있을 것이다.